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2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쟁력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냐? 독일, 프랑스, 영국은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소규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예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지난해 굉장히 중요한,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 한국은 자동차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국 2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런 2위에 올랐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가 큰 공헌을 한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을 끌어올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격변기에 놓여 있는데요.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강국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 자동차 제조 강국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경쟁력 국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지금 떠오르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경쟁력,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같이 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사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요. 지난해 2022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31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증가해서 세계 2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념이 안 잡힐 텐데요.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면은 좀 쉬울 거예요. 1위는 현재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 약 320만 대를 수출하고 있어요. 2위는 지금 독일이 밀렸어요. 2위에서. 원래 독일이 2위였는데 지금 261만 대. 그럼 한국은 얼마일까요? 한국은 지금 230만 대로 6위입니다. 그래서 왜 중국이 이렇게 갑자기 2위로 뛰어오르냐? 중국은 비아디 같은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아디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전통 석유 자동차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기자동차만 생산한다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5월 기준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모델 10개 중에서 7개는 BYD하고 SAIC 등 중국 자동차 모델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10개 중에 7개가. 그래서 이처럼 중국의 이 전기자동차 앞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세계시장에서 과연 전기자동차를 앞세운 중국이 지속적으로 미국까지 위협할 정도로 지금 자동차 격변 시대에 세계 톱으로 이제 강국으로 완전히 매립할 수 있지. 각 나라는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지금 발표한 이유가 중국이 이런 부상을 제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배경이.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경우에 미국은 또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 입지 변화가 어떻게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분석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현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상황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중국은 지금 전기자동차 2022년도에 얼마를 생산했냐면 688만 대.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93.4% 성장했어요. 그리고 연속 8년 세계 1위입니다. 연속 8년 전기자동차. 쉽게 말하면 이 한 섹터가 98% 이상 성장한다는 거는 놀랍게 폭발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지금 폭발 성장하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인데 일단 우리가 보통 전기자동차 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순수 전기자동차. 하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688만 대 중에 순수 전기자동차는 536.5만 대. 성장률이 81.6%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151.8만 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전기 자동차를 이제는 소비하는 게 이제는 완전 자리 잡았는데 완전 자리 잡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25.6%입니다. 25.6%면 1년에 4대 팔리면 4대 팔면 한 대는 전기 자동차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성장률이 빠르고 순수 전기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 그래서 536만 대, 하이브리드는 151만 대 이런 구조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수출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글로벌 경쟁력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중국 수출이 얼마냐면 67.9만 대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습니다. 예, 이쪽에 수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톱10 톱10 그룹에서 중국이 지금 세계 회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만 한정해서는 중국이 6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파워가 막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경쟁력 강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전기 자동차가 가려면 인프라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전기 자동차만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냐? 못 팝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도 있지만 여기에 서울을 보면은 이게 새롭게 아파트를 부시고 새롭게 새 아파트를 일으키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가 많잖아요. 70년대 80년대 아파트. 지금 여의도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전기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다 지하 그 주차장에 전기 충전기가 다 있죠. 배터리 충전기가. 근데 옛날 그 아파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게 다 기존 기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 또 이게 충전기 할 수 있냐면 주민 동의를 거쳐야 되고, 뭐 거기 몇 명만 밖에 하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되게 복잡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생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은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수출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일단 중국이 왜 이렇게 폭발 성장했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전국에 걸쳐서 그 큰 나라가 전국에 걸쳐서 충전소가 521만 개, 배터리 바꿔주는 교환소가 1973개. 무슨 말하면 이게 충전 인프라가 급속하게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근데 이게 배터리 충전소가 충전도 중요하고 바꿔주는 교환소도 중요하지만 폐배터리 회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회수하는 또 회수 장소도 10,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런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생산하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수시로 충전할 수 있고 수시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배터리 회수도 수시로 할 수 있고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거 사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지금 관련 산업 에너지들이 보고한 이 내용 보면은 올해는 지금 40% 이상 성장. 결국 전체 시장 아까 중국은 25.6%라고 했죠. 올해는 40%. 그래서 거의 절반이 신재생 전기자동차로 지금 바뀔 예상이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전기자동차가 1,000만 대, 중국 국내에서 1,000만 대가 달리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를 앞으로 2025년에는 거의 70%까지 지금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도전이 뭐냐? 일단은 보조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한국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전기자동차 사면은 뭐 5천만짜리면 정부에서 2천만 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중국 이제 이런 거를 다 없앴습니다. 없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자체 가격을 경쟁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중국 전기자동차를 해외에 나갔을 때 경쟁자가 누구냐?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번에 그 실적 보고회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으로 지금 전환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무서울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에서 전기자동차 절반을 생산합니다. 전 세계 자기 공급의 절반을 지금 테슬라는 1년에 180만 대 공급하거든요. 절반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한 데는 자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 테슬라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테슬라는 이제는 원래는 가격으로 승부를 안 했는데 작년부터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사람들을 사게 하려면 가격이 다운돼야 된다. 어떤 사람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산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세계 이쪽으로 1위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테슬라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이익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충분한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은 가성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기자동차는 옛날에 그 석유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이 자동차를 소비하는 대국이 아니라 자동차 강국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전통 세계 자동차 시대에는 중국은 외국 기업, 세계 대단한 그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하고 중국 내에서 50대 50으로 합작 기업으로 지금 몇십 년 해왔는데 기술 확보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계획개방 이래 대부분 정책이 많이 성공했지만 가장 실패한 영역이 자동차 산업이고 그래요. 그래서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에너지 기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이 전통 강자를 이길까 생각해 본 게 전기 자동차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요. 첫째. 중국 석유 수입국이니까 여기 휘둘리지 않게 되죠. 전기를 쓰게 되면. 두 번째,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전기 자동차는. 그러니까 노트북에 4개 바퀴를 달리면 그게 전기 자동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아까 말한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각자의 의견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이런 인프라가.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공산당 정부에서 쉽게 일사천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인프라 쫙 지방별로 까는 게. 그래서 2020년 11월에 중국 국무원 방공실에서 이런 문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能源汽车产业发展规划,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35년. 제가 번역해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기획이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35년, 그러니까 15년의 노력을 거쳐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는 질적인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관련 산업 정책과 지금 정책 발표를 계속 이어가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영역에서 세계를 지금 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지금 중국하고 같이 가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이미 다 발표를 했어요. 언제부터 이제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안 시키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2030년 혹은 2040년까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석유 자동차를 판매 못합니다. 유럽은 이제는 딱 정했어요. 이제는 석유 자동차를 안 파겠다고.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스마트카하고 이게 기술이 AI, 빅데이터, 스마트카 지도랑 융합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이제는 자동차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이 옛날에는 통화였잖아요. 통화 기능인데 지금 우리 핸드폰 통화 기능이 누가 지금 직접 통화하는 게 많지 않다. SNS 기능, 디바이스로 작용하잖아요. 우리가 SNS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자동차는 교통 이동 도구로서는 기능이 그냥 부차적인 게 되고 핸드폰이 통화 기능이 부차적으로 된 것처럼 앞으로는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자동차가 가장 부각이 될 겁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스마트 자동차. 그래서 이쪽으로 소프트 파워 능력 개발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시대가 오면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에 안유활소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테슬라 스마트 자동차가 서울의 곳곳을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자체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서울의 모든 지역의 지도가 자동으로 테슬라 본사에 돌아가요. 그러면 한국의 데이터가 테슬라가 다 갖고 있어요. 교통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그러면 구글이 지금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걸 미리 파악했기 때문에 사실 1990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2021년 이번에 말씀드린 그 문건까지 해서 여러 차에 기쳐서 중국은 새로운 시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로 세계적인 이런 선도 국가로 가겠다고 꾸준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로 봤을 때 상당 부분 국제 선진 경쟁력을 갖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여기서 계속 선도를 더 갖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이 뭐냐면 하나는 배터리, 한 개는 전기 모터, 전자제어. 이게 제일 중요한 세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오래 쓰고 더 멀리 가고 이런 문제가 에너지 밀도 향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전기 모터나 전자제어 그리고 스마트 소프트 파워 이런 플랫폼 영역에서 중국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충전기를 많이 보급하려고 해요. 집에서 요만하고 놓고도 자동차를 딱 깨면 충전이 되도록. 지금 앞으로 이쪽 영역의 성장이 352% 넘게 지금 기대가 됩니다. 중국은 이쪽 영역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스타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자동차 산업은 석유화학 그리고 반도체, 조선 선박 이런 전통 중공업과 같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석유 자동차 시대에 미국,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지금 주가가 지금 뭐 거의 20년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유럽에서 이제는 석유 자동차 못 팔게 하는 이제는 시대가 저문 겁니다. 이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거는 석유 우리가 대왕, 뭐 이런 석유 부자 나타났고요. 오펙이나 다 이런 데 석유 부자죠. 오일머니. 앞으로는 친환경이 부자를 만드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친환경 부자를 만드는 섹터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있습니다. 관련 인프라 기업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간 사람들의 90%가 다 친환경 쪽으로 하는 기업체 오너들입니다. 예를 들면 BYD, 예를 들면 CATL, 예를 들면 니오, 셔펑 이런 애들 지금 다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친환경이 이제 부자를 만들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완전 변화시켰어요. 테슬라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에는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엔진 특허를 우선적으로 확보해버려서 기득권을 계속 확보해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딱 출시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게임이 체인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게임 룰이 바뀌었어요. 자동차 업계의 게임 룰. 그래서 한국은 전기 자동차 잘 생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잘 구축해야 돼요. 만약 국내에서 이런 기득권 때문에 인프라가 잘 안 되면 중국에 빨리 가서 중국의 그 잘 깔린 인프라 군축을 활용해서 빨리 중국에서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 간 겁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15년이면 할 일을 중국엔 3년이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다 관리했으니까 빨리 한국 자동차 중국에서 한번 최첨단 이런 전기가 빨리 굴려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진출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에서 미래 부자가 우리가 과거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새로운 신흥 부자를 한국이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친환경 쪽에 한국 부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기 힘들어요. 잘하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대단한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에서 굉장히 키우는 전략밖에 지금 단기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좀 더 오픈되고 좀 더 자신감 갖고 세계 자동차 이런 전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최신 첨단형 스마트카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